몹시도 혹독했던 2022년의 겨울. 차디찬 겨울 바닷가에서 포메라니안 한 마리가 발견되었어요. 15호소에 맡겨진 아이는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털을 가지고 있어 아, 엄마 손을 놓친 아이구나. 곧 엄마가 찾으러 오시겠지 하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권고 기간이 지나도록 아이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안락사 순서를 기다리던 아이를 급하게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을 열악한 15호소에서 지내서일까요? 이 포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장염에 걸렸었어요. 강아지 코로나는 사람과 다르게 장염을 유발하는데 그것도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한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건데, 뽀또는 코로나 장염에 걸려 있었고 양쪽 슬개골이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탈구되어 있었어요. 연계병원에서 잘 치료해 주신 덕분에 뽀또는 병마를 이겨내고 활기차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완벽하게 컨디션을 회복한 뽀또는 서울의 인보처로 이동했습니다. 뽀또는 특유의 똥꼬발랄함과 친화력으로 인보처의 식구들을 사로잡았고 인보가족이 준비해준 장난감을 열심히 물고 뜯으며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털도 미용을 하고 나니 깜찍하고 자유분방한 시바견 같은 매력이 뿜어져 나왔답니다. 아, 이제는 뽀또의 평생 가족만 찾아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임보자님이 갑작스레 장기 출장을 가게 되면서 뽀또의 임시보호를 더 이상 맡을 수 없게 되었어요. 급하게 다른 임보처를 구하고 뽀또는 서울에서 울산으로 다시 한번 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보가족분들은 이전에도 많은 아이들을 임보하시며 입양까지 보내신 정말 멋진 분들이셨어요. 많은 아이들을 접하시다 보니 마치 전문 훈련사처럼 뽀또의 문제 행동들을 하나씩 고쳐주셨답니다. 너무나도 해맑고 활발한 뽀또의 에너지도 마음껏 발산하게 해주시고 음식만 보면 흥분에 달려드는 버릇도 단단히 고쳐주신 덕분에 뽀또는 점점 완벽한 강아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뽀또와 임보가족 분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암이 재발한 가까운 가족의 항암 치료를 도와야 해 더 이상 뽀또를 맡을 수 없게 되었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그렇게 2개월가량의 임보를 끝으로 뽀또는 대구의 또 다른 임보처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뽀또의 세 번째 임보가족은요, 뽀또와 너무나도 닮은 아이를 키우고 계셔서 계속해서 뽀또가 눈에 아른거리셨다고 해요. 대구의 임보처로 이동한 뽀또는 어느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했다 해요. 배변 실수가 거의 없는 아이인데 여기저기 마킹하며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임보 엄마의 손길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고 해요. 그렇게 좋아하던 산책도 현관문 앞에서 굳은 듯 멈춰서 꼼짝도 하지 않고 겨우 나간 밤 산책에 하네스를 풀어주자 불안한 듯 목줄을 다시 매어달라며 한참을 치근거렸다고 해요. 뽀또는 처절하고 필사적이었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도 이별과 만남의 반복은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강아지들에게 가족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임보자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자기는 이제 버림받고 또 새로운 보호자한테 또 버림받고 이제 보호자가 바뀌었다고밖에 생각 못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뽀또 입장에서도 아마 정신적으로도 많이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나중에 행동학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이제 보호자도 빨리 만나야 되고. 임보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뽀또에게 아무리 좋은 가족이 찾아와도
평생을 불안감에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루빨리 뽀또의 평생 가족을 찾아주려 합니다. 뽀또는요, 먹성이 너무 좋아 쓰레기통을 뒤져서 티슈까지 씹어먹는 아이예요. 하지만 자율급식으로 하루 한 번 주는 사료를 오며 가며 그날 먹을 양을 남김없이 먹는 아이랍니다. 배변 패드 성공률은 99%. 너무 완벽하면 안 되니 1% 정도 밀당하듯 실수를 해준답니다. 산책을 나가면 줄당김이 있어 컨트롤이 필요해요. 활발한 성격이다 보니 콧바람을 쐬면 텐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줄을 짧게 잡고 워워 하며 걷다 보면 발걸음을 서서히 맞춰준답니다. 친화력이 너무나도 높은 뽀또는 다른 강아지들을 보면 얼굴을 보며 인사해요. 고양이들한테도 얼굴을 들이미는데 경계심 강한 고양이 친구들도 얼굴을 내밀고 인사해준답니다. 조금만 쓰다듬는 건 절대 안 돼요. 계속해서 쓰다듬지 않으면 지랄 발랄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임보자님이 증언이에요. 터그놀이는 필수. 10분 정도 열심히 놀아주시면 스스로 지쳐서 물 한 모금 마시고는 캔넬에 쏙 들어가 누워요. 뽀또가 충분히 만족했다면 기분 좋은 하르르 소리도 들을 수 있답니다. 물고 뜯고 씹는 걸 좋아해서 딱딱한 간식을 하루 2번 정도 줘야 한다고 해요. 뽀또가 화분에 돌을 씹다가 여러 번 들켜서 임보자님께 혼쭐 났다는 건 비밀이에요. 양치질을 정말 잘해요. 칫솔을 보면 처음엔 도망가는데 이리 와 하면 귀도 접고 꼬리도 접고 슬금슬금 와서는 얌전히 양치를 한다고 해요. 닦긴 싫지만 닦아야 하는 건 아는 느낌이랄까요? 손에 간식만 들려 있다면 앉아, 손, 엎드려, 기다려, 빵까지 순식간에 해버린답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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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렇게 귀엽고 영특하고 활발한 뽀또가 평생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디 뽀또가 평생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마지막 가족이 되어주세요.